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21분 도시 서울에는 21개의 작은 서울, 그린 다핵 도시가 들어서게 됩니다. 세계의 표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서울시 대전환 21분 도시. 합니다. 박영선, 합시다. 박영선.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시민의 삶 하나하나를 돌보는 민주당다운 공약으로 승부했으면 합니다. 민주당답게 싸웁시다. 서민의 삶을 지킵시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뉴스업 김종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예비 후보죠. 우상호, 박영선 두 후보의 목소리 들으셨는데요. 자, 오늘 김종대의 뉴스업 2부에서 두 예비 후보 모시고 특집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방송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최종 후보 결정까지 5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토론 분위기 오늘 아주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론회는 정각 7시부터 시작되고요. 어느 후보가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되어야 할지 오늘 방송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보시죠.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뉴스의 본질,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빙하가 준비하셨는데요. 어떤 뉴스와 어떤 비밀입니까?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 출석 뉴스의 비밀은 세상만사 이렇게 알쏭달쏭이다입니다. 알쏭달쏭. 오늘 이제 국회 알쏭달쏭. 운영위에서 여러 질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 이렇게 좀 돼서 의문이 싹 풀렸다던가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유영민 비서실장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번 인사에서도 물론 원만한 협조 관계를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단계에서 인사안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좀 더 깔끔하게 더 마무리 짓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언론에 나오듯이 완전히 민정수석의 역할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패싱을 했다 하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고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제가 확인드리겠습니다. 예, 듣고 보니까 알쏭달쏭 맞긴 맞네요. 그렇습니다. 예, 무슨 네.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일단 살펴보죠.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철회한 게 맞느냐? 다들 궁금해요. 유영민 비서실장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고민하고 결심하실 것이라 생각한다. 예. 그만큼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길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언제 그러면 명확해지는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예. 뭐 오래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즉, 아니, 잠깐만요. 네. 대통령이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 그렇습니다. 말이 좀 발표해요. 민정수석이 그거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사의를 표명하고 그냥 그거를- 결심하면 되지. 예. 그렇죠. 그것을 뭐 받아들일 수가 없고 뭐 이런 상황이 이제 곤혹스러운 것은 뭐 현실인 것인데 예. 그럼 어쨌든 이 곤혹스러움을 빨리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사표를 수리하거나 아니면 재신임을 한다. 앞으로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건데 예.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제 질문이 나온 것이고 예. 이영민 비서실장이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이 이제 사표가 뭐 수리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더더욱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가고 진짜요? 있네요. 예. 아유, 굉장히 알쏭달쏭하네요. 자, 민정수석이 배제된 채로 검찰 인사가 진행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온 얘기는 뭡니까? 앞서 이제 들으신 음성이 이제 그 대목에 대한 답변인데 예. 좀 보충을 하자면 신현수 수석이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 뭔가 조정 역할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고 네. 특히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갈등이 있었다. 이걸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예. 다만 앞에 들으신 음성은 민정수석의 역할이 그 과정에 뭐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패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좀 설명했는데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 인사안 하나를 가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취지로 설득을 좀 했고 예. 그다음에 앞으로 좀 리더십을 회복을 해줄 테니까 마음을 돌려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예. 뭐 이게 잘 이제 이루어진 것인지는 지금 의문인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이영민 비서실장은 또 이제 사과도 했습니다. 작년에 법무부와 검찰 문제로 국민에게 피로를 줬는데 또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송구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참 이거 어떻게 들어야 될지 들으면 들을수록 더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사안인 것 같아요. 대통령 재가가 없는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인사 발표했다. 이런 의혹도 많이 표출됐죠? 이게 보도가 나오고 해서 지금도 사실 뭐 오늘도 쭉 이제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사안인데 예.
오늘 많은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이 답변이 그래도 가장 명확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가. 네. 그 대통령이 이 인사안을 승인을 했고 예. 이후에 2월 7일 날 법무부가 인사안 발표를 했고 그리고 8일 날 전자결제로 이것을 이제 승인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인사 발령 날짜가 이제 9일입니다. 예. 즉 일단 법무부 인사 발표되기 전에 대통령이 그것을 동의를 한 것이고 예. 이 절차적인 이 전자결제는 이후에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장차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대개 이렇게 처리를 해왔고 이 과정 자체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우리들은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설명을 하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헌법 82조에 보면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렇게 사후 결제하는 거 헌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좀 반론도 폈는데요. 어쨌든 이 과정 자체는 어쨌든 대략적인 프로세스를 밝혔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승인이 따로 있고 결제가 따로 있다는 건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대통령이 재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승인하고 사후 결제를 했다는 거는 그거는 그 정부 국정 체계에 있어가지고 저로서는 좀 생소한데 이래도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논란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핵심은 이제 절차적인 문제가 있느냐가 첫 번째 쟁점이고 예. 두 번째 쟁점은 대통령이 실제로 이 인사안에 동의를 한 것이냐가 두 번째 쟁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답변은 1번, 즉 법적으로 이게 절차적 하자가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남겨놓는 답변인데 예. 두 번째,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이제 해소한 그런 답변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대통령이 모르는 상황에서 발표한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아니 그런데 이게 헌법에도 국정은 엄격하게 적법한 절차로 문서에 의해서 하게 돼 있다. 이 얘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야당 얘기라도 이건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놓고 청와대 여당 사이에서 충돌이 또 있다. 이런 관측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나왔습니까? 사실 이 장면이 또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론에 대한 질문을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하니까 예. 이영민 비서실장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 당부를 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애초에 박범계 장관이 국회에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과 사실상 동일한 의미의 그런 답변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유영민 비서실장이 이 발언을 하니까 듣고 있던 김태년 원내대표, 국회 운영위원장이 예.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때 어떤 이제 말이 오고 갔는지는 아는데 대통령께서 정확한 속도 조절하라 이런 워딩을 써서 얘기를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예.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이 속도 조절하라고 했느냐라는 질문에 실장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워딩을 정확히 그렇게 쓴 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유영민 실장이 그러면 그건 다시 확인을 해보겠다라면서 정확한 워딩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하셨다는 얘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에 앞서서 박범계 장관도 다른 자리에서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은 쓴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예. 또 이게 여러모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 아무리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속도 조절이라는 얘기 이게 지금 저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그 우리가 지금 정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개혁안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무엇이 진짜 개혁이냐 어느 게 지금 정답이냐 이런 문제를 갖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속도 조절이라는 네 글자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런 식의 논쟁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전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도 조절이라고 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예. 이 지금 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수사청 예. 이것을 이제 추진하면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 안에 대해서 예. 이것을 어느 정도의 이제 추진력을 갖고 할지 언제 완성을 할지에 대해서 당청 간의 이견이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핵심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나온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 이제 이견은 있는 거고 예. 대통령은 너무 급하게 추진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확인이 된 거죠. 예. 그리고 오늘 또 특이할 만한 이제 이 사건이 추미애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썼습니다. 아하.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앞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67년이나 지났다. 예. 뭘 더 논의해야 되느냐. 속도 조절이라는 거는 뭐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썼는데 네. 당내외에 이런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추미애 전 장관이 이렇게 쓴 거는 무슨 의도이냐. 예. 또 이걸 놓고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오죠. 예. 어제 초선 의원들이 그 개최한 그 공청회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게 민주당의 어떤 주류의 입장으로 봐야 되냐 아니냐 이것도 지금 오늘 뉴스를 들으니 더 헷갈립니다.
헷갈리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당정청에 어떻게 이견이 있고 예. 어떻게 조율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거든요. 어. 아마도 여권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뜻이 뭔지 정확하게 몰라서 예. 헤매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수준이라면. 네. 그런 우려가 좀 듭니다. 네, 요거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자, 이런 사태를 보면서 당연히 야당은 이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집권 말기에 어떤 레임덕 아니냐? 그렇죠. 예. 네, 이런 계속 이 질문 얘기를 나오는 하는데 거죠? 네, 지금 한국 정치사로 보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차기 대권 주자 중심으로 이제 권력 관계가 재편성되면서 예. 정권이 당하고 관료 조직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레임덕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지금 이 상황이 아직 뭐 그렇게까지 간 거는 분명히 아닌 건 사실입니다. 지금 뭐 청와대가 모든 통제력을 상실하고 이제 그런 건 아니니까. 네. 하지만 또 레임덕으로 가는 것 자체는 또 피할 수 없는 시나리오거든요. 네. 그렇게 볼 때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이 개혁의 속도와 수준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하고 있고 여당이 이전처럼 청와대 권력에 기대는 이런 상황인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이 레임덕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늦출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예. 가장 좋은 방법은 정권이 이 권력 내에 이런 이견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예. 이것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를 두고 사실은 좀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뭐 그 과정은 자연스럽게 뭐 이어질 것이라고 보지만 예. 또 하나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일종의 강경파들에 의한 당청 관계 변화가 이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도 예. 얘기를 뭐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인정을 하지만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맞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허. 이게 반드시 대통령의 언급과 우리가 추진한 것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일종의 해석 투쟁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은 그냥 어떤 해프닝이다 또는 뭐 어떤 충돌이다. 이견을 조정하면 된다. 예. 이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여기에 차기 대권주자들의 움직임이 엮이게 되면 이것은 또 다른 국면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기 그러면 때문에 또 레임덕 얘기는 더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주목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레임덕이라고 한다고 치면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예.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 안 되고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겉으로 나서지 않을 뿐이지 예. 현재 여당 의원 소위 얘기하는 좀 강경하고 선명하게 나서는 의원들이 대통령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 또 그건 레임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 굉장히 그렇구나. 불분명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예. 것이고 이런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어떤 의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이 예. 더 정직한 방책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중요하고 네. 이렇게 계속 모든 과정에서 이견을 노출해 가면서 서로 이제 입씨름하고 음. 이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장 호통치고 뭐 이런 것은 앞으로는 네. 뭐 바람직하지 않죠. 예, 혼란을 오래 방치할수록 지금 어떤 여권에는 불리하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산이 준비하셨죠? 네, 가덕도 신공항에 관련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반대 입장이었다라는 게 오늘 밝혀져서 또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달 초에 국토부가 국토교통위원 의원들에게 설득 작업에 나섰고 네. 안전성, 운연성, 접근성 등 타당성이 종합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신공항이다라는 예. 보고서를 전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심지어는 그 보고서 내용에는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이 공무원 의무에 위반될 수도 있다라는 우리로서는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예. 의무다. 이런 구절이 또 담겨져 있었다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 법안이 통상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할 때는 반드시 정부 의견을 묻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 이것도 조금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국토부 제출 보고서의 상세한 내용 소개해 주시죠. 일단 사업비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부산시에서는 7조 5천억 원 이렇게 사업비를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28조 6천억 원이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선은 개항을 하고 국내선은 기존 김해공항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예. 이 분리된 안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토부의 이야기인데요. 아. 관문공항을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군 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국제 국내선 겸용을 건설할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국제선만 이전을 하게 되면은 항공기 운영 효율성도 떨어지고 환승객 이동 동선만 늘어난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당연히 국제 국내선 같이 있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설령 그것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활주로 3,500m 2본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15조 8천억 원은 최소한 들어간다라고 아하. 하는 그 국토교통부의 보고서 내용이었고요. 예. 그리고 안전성 측면에서도 진해 비행장과 공역이 중첩된다. 아하. 또 김해공항 관제 업무가 복잡해진다. 이런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라고 이쪽 안전성에서도 타당하지 않다라고 예.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해양 매립이라든지 대규모 산악 추가 절취
이런 것들을 전제했을 때는 뭐 공항을 확장하는 것도 곤란하고 또 그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야기하신 거 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걸로 보여지고 네. 그럼 여태까지 여당에서 그 가덕도 신공항 얘기한 걸 전부 뒤집어 엎는 듯한 그렇죠. 그런 부산시라든지 느낌이 듭니다. 이쪽하고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가덕도 신공항 또 지으려면 말이죠. 이게 이 단일 사안이 아니라 국토 종합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절차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게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5년마다 수립하는 공항 개발 종합 계획 이게 먼저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국토 종합 계획 이게 제일 중요한데 거기도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종합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김해신공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해신공항 자체가 폐기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고요. 폐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지를 특정해가지고 특별법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또 있는 것인데요. 예. 이게 선우가 거꾸로 된 것이 이번에 가덕도 특별법을 처리를 함으로써 올 상반기 중에 발표되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덕도로 간다고 안정해졌기 때문에 가덕도로 가자라고 하면 가덕도로 가게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기본 계획을 먼저 바꿔야 되는 것인데 네. 이 특별법부터 제정하는 이렇게 좀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라든지 법무부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공항을 김해 신공항을 이 가지고 얘기를 할 때부터 확실히 김해 신공항으로는 더 이상 안 되는 거냐에 대한 결론이 사실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게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새로운 공항을 이제 만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도 사실은 지금 쭉 말씀하셨듯이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비한 것이고 예. 그리고 새로운 공항을 만든다고 할 때 그것은 반드시 가덕도여야 되는 거냐. 이게 다른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처음부터 입지 선정을 다시 해야 하는 게 옳다라는 게 지금까지 정부 부처들의 얘기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특별법은 그런 거를 이제 무시하고 그냥 가덕도로 사실상 이제 예타 면제나 이런 걸 다 하는 방향으로 이제 간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법안대로 실질적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거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가 불분명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모든 부처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고 앞에 설명을 이제 안 하셨지만 이게 심지어는 상임위 법안 소위에서 논의될 때도 예. 그 법안 소위에 들어간 의원들이 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평가를 지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금 재보궐선거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좀 예. 상당히 의문입니다. 정치와 행정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이런 어떤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25일 법사위, 26일 본회의 통과로 예정되고 있는데 과연 될까요? 여당의 힘과 기세로 봤을 때는 통과는 기정사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기정사실이다. 네.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건설이 매끄럽게 추진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계속 논란이 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4월 7일 재보궐선거까지는 부산시장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예. 야당 입장에서도 크게 반대하지는 또 못하지 않을까 네. 그런 전망도 같이 해보는데 문제는 이제 내년 대선도 있고 그것을 앞두고 있으면은 이제 대선 같은 경우는 또 전국 선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또 다른 전선이 펴질 수가 있고 이번에 재보선 전국에서 좀 소외되어 있었던 정치 세력이라든지 예. 또 시민사회 운동이라든지 이쪽에서 반대 운동이 거세진다거나 하면 또 변수들이 생기고 난관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이게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이 몇 개 정권에 걸쳐서 논란이 되온 사안 아닙니까? 예. 그럼 만약에 이번에도 이제 실질적으로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정권으로 넘어간다. 예. 그럼 다음 정권에서 또 그럼 이 논란을 새로 시작해야 될 것이고. 아니 내년에 선거 또 있어요. 그렇죠. 그때 가서 또 똑같은 논란이 그러면 됩니까? 부산시 입장에서는 이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일종의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네. 네, 여러모로 참 우려가 큽니다. 아니 당장 이런 어떤 그 논란이 당장의 보궐선거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김태노 원내대표가 예. 부산에 가야겠다라고 아니 뭐 이제 부산에 얘기한 가야 것이죠. 되는 게 아니라 부산에서 살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거주 이전의 자유를 인정해 주십시오. 네, 우리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네, 거니까 자유민주주의. 법안부터 빨리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더 마음을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히려 입법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앞으로 추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화상 김수민, 뉴스빙하 김민아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